안녕하세요, 달솔입니다. 오늘은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지역마다 정해진 범위 안에 속하는 소액 임차인의 경우에 일정 요건을 갖추기만 한다면 나의 보증금 중에서 일정 금액을 누구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일정 요건이라는 것은 대항력,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경매에서 배당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최우선 변제권의 핵심 포인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항력만 있으면 충분하고요. 확정일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지역별로 소액의 범위가 다릅니다. 세 번째, 담보물권이 설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범위를 정합니다. 네 번째, 전부가 아닌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자,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대항력만 있으면 충분하고요. 확정일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우선 변제권에 있어서는 대항력만 있으면 됩니다. 단,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갖춰야 됩니다.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된 이후에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요, 그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용의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이 대항력을 유지해야 되고요. 그 기간 안에 배당 요구도 해야 됩니다. 자, 한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지금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2023년 4월 25일에 임의경매, 새마을금고에서 경매를 신청했네요. 근데 임차 현황을 보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 안에 배당 요구는 제대로 했습니다. 전입신고도 제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입신고 날짜가 경매가 개시 결정이 등기된 이후라는 거죠. 그래서 보증금이 500만 원밖에 되지 않는 소액 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경매 등기 후 전입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권을 통해서 보증금을 일정 금액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별로 소액의 범위가 다릅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울과 지방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소액이라는 기준이 서울이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지방은 조금 더 낮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이유로 범위가 다른 거고요. 이 범위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정확하게 소액 임차인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게 되면 우측 하단에 소액 임차인의 범위 안내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지역별로 지도가 나오는데 저는 서울을 선택해봤습니다. 서울의 경우 가장 최근에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2023년 2월 21일자로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 이하는 5,500만 원까지 변제를 먼저 받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역별로 소액의 범위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확인하는 방법은 인터넷 등기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날을 기준으로 범위를 정한다는 거예요.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임차인이 전입을 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 먼저 담보물권이 뭔지 알아야겠죠? 담보물권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채권 담보를 위하여 물건이 가지는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긴 한데 대표적으로 유치권, 질권, 근저당권, 담보 가등기 등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이해하시려면 물건과 채권에 대한 개념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조금 그것은 논외로 하고요. 가장 쉽게 판단하자면 근저당권, 근저당권이 설정된 그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 근저당권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 이외의 경우는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이거는 또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례를 보시면 임차인이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가 지금 시행됐고요. 경매가 언제 시작이 됐는지 보니까 2022년 12월 29일입니다.
자, 이 임차인들은 지금 보증금 9천만 원, 보증금 1억 원의 소액 임차인입니다. 소액 임차인이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권을 이용해서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요건을 갖췄는지 먼저 확인부터 할게요. 12월 29일이니까 그 이전에 전입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배당 요구도 했네요. 소액 임차인이면서 최우선 변제권을 이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보증 9천만 원 중 1억 원 중 얼마를 내가 가져갈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 전액 가져가진 못합니다. 왜?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냐? 전입신고로 해서 대항력이 발생했긴 했지만 등기부 등본상 설정된 이 근저당권은 2018년도입니다. 먼저 설정된 다른 권리가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항력이 있어도 그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는 후순위 권리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를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만약에 임차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지금 2022년 2월 28일이죠. 자, 서울특별시 기준을 보자면 아마 2021년, 2023년 요 사이 들어갈 겁니다. 이 법을 따르겠네요.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얼마까지? 5천만 원까지 일정 금액을 다 가져갈 수 있더라 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9천만 원 중에 5천만 원을 먼저 가져갈 수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착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이날 전입했기 때문에 이날을 기준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담보물건, 지금 여기서 담보물건은 제가 근저당권만 찾으라 했죠? 이 근저당권 2018년도를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보니까 2016년 3월, 2018년 9월입니다. 아까는 앞에 근저당권은 6월이었거든요. 여기 들어가겠네요. 1억 원 이하인 경우 3,4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임차인은 5천만 원이 아니라 3,400만 원을 최우선 변제를 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5천만 원과 3,400만 원 차이가 꽤 크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입한 날짜가 아니라 담보물건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담보물건을 기준으로 하냐? 자, 그 이유는 법령으로 그렇게 정해놓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 근저당권자가요. 이 근저당을 설정할 2018년 당시에는 법의 기준이 3,400만 원까지 보장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근저당권자는 돈을 빌려줄 당시에 나중에 임차인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렇게 임차인이 들어오게 된다면 나보다 먼저 3,400만 원 정도는 더 많이 가져가겠구나. 더 빨리 가져가겠구나. 그래서 나는 돈을 이 정도만 빌려줘야지. 이런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미래에 법이 갑자기 바뀌게 되면서 3,400만 원이 5천만 원으로 늘어났다면 이 근저당권자 입장에서는 미래에 법이 바뀔지 안 바뀔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걸 예측할 수도 없는데 3,400만 원에서 5천만 원, 1,600만 원을 더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할 그 당시를 기준으로 소액 임차인의 보증 범위를 판단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사례를 보시면 담보물건이 없습니다. 지금 다 가압류입니다. 가압류입니다. 근저당권이 없죠. 그러면 담보물건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보장 범위를 어떻게 판단할까? 이때는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아닙니다.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현행 법을 따르면 됩니다. 언제? 경매가 종료되고 배당이 될 때 그 날짜에 지금 어떠한 법령 기준이 어떠한가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는 낙찰 금액 전부가 아니라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만 배당받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낙찰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수 있고요. 전입 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동등한 순위를 가지더라 이겁니다. 이건 역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 매각 가격은 7천만 원입니다. 보증금 2,500만 원의 소액 임차인이고요. 경매가 개시되기 전에 전입신고도 했고 배당 요구 종길 전에 배당 요구도 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상 가장 빠른 권리인 이 가압류보다 전입을 먼저 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굳이 최우선 변제권이 아니더라도 가장 먼저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러한 이 부동산이 8천만 원에 낙찰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 임차인 두 분은 2,500만 원, 2,500만 원 다 배당 받아 가겠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이 보증금 2,500만 원 안에는 최우선 변제로 받는 금액과 우선 변제권으로 해서 받는 금액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소액 임차인이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권을 통해서 먼저 배당되고 배당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우선 변제권으로 배당에 충당할 겁니다. 그럼 소액 임차인의 기준을 판단하기 위해서 담보물권을 확인해 봅니다. 지금 가압류, 근저당권이라는 담보물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데 현재 기준을 보니까 여기가 지금 부산입니다. 부산인데 2023년 2월 21일 8,500만 원 이하는 2,800만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지금 최우선 변제만으로도 보증금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임차인은 2,800만 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한도 아닌 2,500만 원 전부를 최우선 변제로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낙찰 금액에 지금 8천만 원 낙찰됐으니까 낙찰 금액의 2분의 1, 4천만 원,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최우선 변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2,500만 원, 2012년, 2014년이죠. 순위가 더 빠른 염땡땡씨가 2,500만 원 가져가고 나머지 1,500만 원을 김땡땡씨가 가져가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최우선 변제권에서는 전입일자 순위와 상관없이 모두 동등한 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액 비율에 맞게 나눠 가지는 겁니다. 지금 2,500만 원, 2,500만 원 똑같죠? 비율이 1대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이 이루어질 때는 김땡땡씨 2천만 원, 염땡땡씨 2천만 원 이렇게 나누어 가지게 되는 거고요. 지금 500만 원씩 부족하잖아요. 이 부족한 부분이 이제 남은 2분의 1, 4천만 원 있잖아요. 여기서 500만 원씩 충당이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굳이 이렇게 배당 관계까지 알 필요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들여다봤고요. 이 관계 속에서 8천만 원에서 나눠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절반인 4천만 원에서 이렇게 배당이 이루어지더라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또 2분의 1이라는 것을 정해놨을까? 이건 역시 설명을 드리자면 다른 채권자들이 이 보증금 전액에서 최우선 변제권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혹시나 자기에게 돌아올 채권이 아예 없거나 또는 굉장히 소액만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2분의 1이라는 그런 한도를 정해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대항력만 있으면 충분하고요. 최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별로 소액의 범위가 다르더라. 세 번째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그날짜를 기준으로
소액 임차인 보장 범위를 판단하더라. 마지막 전부가 아닌 일정 금액 얼마죠? 2분의 1 한도 내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라서 제가 모든 것을 전부 다 담아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만 확실하게 이해를 하신다면 최우선 변제권을 조금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저를 믿으시면 됩니다. 전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거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꼭 이해를 하시길 바라고요. 임차인과 관련된 그런 사항들이라면, 그리고 임차인으로서 반드시 꼭 누려야 될 수 있는 그런 권리에 관해서만큼은 꼭 알아두시는 것들이 꼭 알아두시는 게 좋기 때문에 또 다음번에 이런 도움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좋은 내용을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